자, 문자와 식 단원 들어와서 지금까지 한 거는 뭐냐면은 결국은 이 식이라고 하는 거를 연산의 관점에서만 보다가 다항식의 관점에서 좀 바라볼 수 있게끔 식을 이제 구조로 봤고 그 구조를 파악하는 데 대한 연습을 지금까지 한 거야. 앞으로는 이제 이걸 좀 활용을 해야 될 건데 첫 번째는 식을 좀 조작하는 방법들, 그리고 식끼리 숫자끼리 식과 숫자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방법을 이제 좀 배울 거고, 그렇게 하고 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미지수를 잡아서 그 식에 대해서 그 구조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미지수를 구해내는 그런 것까지 활용, 실생활에서의 활용까지 이렇게 앞으로 배우게 될 거야.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식을 바라보는 눈을 키웠다. 다항식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이제 다항식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이제 그 연산에 대해서 식과 식끼리의 연산. 식도 물론 문자를 썼다고 하더라도 어떤 수량을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연산의 일종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는 식을 구조라고 조금 보기 시작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연산이나 식의 조작이나 식의 계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런 구조라는 관점에서 이제 파악을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더하기나 곱하기 같은 그런 연산들은 단순히 이제 연산 개념에서 보면은 몇 개 몇 개 하는 수량의 변화였고, 이거는 곱하기는 몇 배로 이렇게 변화하는 수량의 변화였지 그냥. 연산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수량의 변화, 숫자의 변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으면 됐는데, 이제 실제로 문자가 들어오면서 다항식의 관점, 이제 구조의 관점에서는 더하기랑 곱하기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지, 아니면은 어떤 일들이 문자와 단위, 단위도 어떻게 보면은 문자의 일종이지. 단위 같은 것들을 더하기나 곱하기 같은 연산을 하면은 어떤 상황들이 생기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오늘 교과서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볼 주제를 이렇게 한번 제목을 정해 봤어. 문자, 단위, 문자랑 단위 등의 더하기랑 곱하기, 더하기랑 곱하기에 대한 연산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 보고 갈 거고,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뭐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연산을, 이런 것들을 좀 감을 잡고 가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더하기랑 곱하기, 더하기랑 곱하기를 보면은 일단 더하기는 똑같아. 문자랑 단위를 더하더라도 뭐 몇 개 몇 개 하는 단순 수량의 변화, 단순 개수를 세는 개념, 단지 몇 개 몇 개 변하는 그런 변화들을 더하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연산의 관점, 그 식의 연산의 관점에서 보면은 어떤 식으로 더해야 되는지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곱하기는 곱하면서 새로운 요소가 좀 탄생을 해. 두 개의 요소를 결합을 해서 새로운 성질이나 단위가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관찰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아. 예를 들면 사과를 A라고 하고 배를 B라고 했을 때 사과가 두 개 있고 배가 세 개 있다. 이거를 한번 식으로 표시를 해 볼게. 자, 사과 두 개, A 두 개지. 그리고 배가 세 개 있습니다. B가 세 개가 있지. 그러면 이걸 어떻게 나타내? 2A라고 나타내면 되겠지. A가 두 개 있습니다. 그지? 2 곱하기 A라고 하는 게 A가 두 개, A를 두 개 더하세요. 곱하기의 의미가 그거잖아. 그지? 그래서 2A라고 나타낼 수 있을 것 같고, 배가 세 개 있으면은 3B,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 두 개가 더해졌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그냥 의미가 끝이야. 사과 두 개, 배 세 개 하고 끝이야. 한마디로 사과라는 애는 사과끼리 더해줘야 되고, 배라고 하는 아이는 배끼리 더해줘야 돼. 음. 한마디로 요거는 뭐냐? 성질이 같아야 돼. 더하고 빼고 하려면은 식끼리, 문자끼리, 단위끼리 이렇게 더하고 빼고 하려면은 성질이 같아야 된다. 같은 놈끼리, 끼리끼리 더하고 빼고가 가능합니다. 같은 아이끼리.
이 같다 문자의 기준에서 같다라는 기준은 이제 뒤에 가서 배우게 될 거고 그러면은 똑같이 곱하기라는 연산에서 한번 볼 건데 사과라는 A랑 배라고 하는 B랑 곱하기라는 연산을 했다고 해 볼게. 우리 앞에 1 단원에서 배웠지. 곱하기는 어떻게 한다고? 문자가 곱해졌을 때 곱하기는 어떻게 해? 그냥 생략하고 알파벳 순으로 나타내면 되지. 그래서 A 곱하기 B는 AB라고 하는 애가 나왔어. 근데 AB가 뭐지? 사과야, 배야? 모르지. 사과 배 즙인가? 두 개를 갈았나? 하여튼 A도 아니고 B도 아니야 이건 AB는. 그지? 새로운 성질이 탄생을 한 거야. 곱하기는 결국은 어떻다? 뭔가가 문자끼리 곱해짐으로 인해서 두 개의 요소가 결합이 됩니다. 두 개의 요소가 결합이 되면서 새로운 성질이나 단위를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어. 곱하기라는 연산. 문자의 단위의 연산에서는 곱하기라는 연산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보이네. 그래서 결국은 다른 분류의 것끼리 여기서는 같은 분류의 것끼리 같은 아이끼리 연산을 해 줘야 되고 여기서 더 이상 이제 연산이 안 돼 보면은. 그지? 근데 곱하기는 다른 분류의 것끼리도 서로 곱할 수 있어. 근데 어때? 새로운 성질이 탄생을 해. 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성질이 아니고 새로운 성질이 탄생을 한다. 이거를 실제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게.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길이의 단위 중에 하나가 뭐지? 센티미터지. 그지? 1 센티미터 더하기 3 센티미터는 뭐예요? 4 센티미터지. 그지? 더하기 할 수 있잖아. 자, 센티미터 더하기 센티미터는 센티미터야. 한마디로 길이 더하기 길이는 똑같이 길이가 나와. 그리고 제곱 센티미터는 뭐지? 넓이의 단위지. 직사각형의 넓이 이럴 때 뭐 가로가 3 센티미터, 세로가 2 센티미터 그러면은 총 넓이는 몇 제곱 센티미터? 6 제곱 센티미터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었지. 그런데 넓이 길이는 이렇게 더할 수 있다. 뺄 수도 있고 어떤 큰 직사각형에서 작은 직사각형의 넓이 뺄 수 있잖아. 그지? 제곱 센티미터 단위가 또 제곱 센티미터지. 그러면 넓이랑 더하기 빼기라는 연산을 했을 때는 똑같이 넓이라는 그런 게 나오지. 그런데 생각해 봐. 길이랑 넓이랑 더해 본 적 있어? 여기서 끝이지. 더 이상 뭘 못 하겠지. 그지? 넓이랑 길이라고 하는 아이는 더하고 뺄 수 있는 개념은 아니야, 이게. 그렇기 때문에 넓이라는 단위와 길이라는 단위, 제곱 센티미터와 센티미터. 이거는 결국은 연산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끝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곱하기의 관점에서 이 단위가 곱해지는 걸 생각해 보자. 자, 길이 곱하기 길이를 했더니 뭐가 나왔습니까? 넓이가 나오죠. 그래서 가로 센티미터 곱하기 세로 센티미터를 했더니 직사각형의 넓이라는 제곱 센티미터라는 새로운 성질이 나왔어요. 넓이라는 새로운 성질이 나왔어. 그리고 그러면은 넓이 곱하기 길이를 또 하니까 세제곱 센티미터라는 또 새로운 성질이 나오지. 그러면 세제곱 센티미터가 나오는데 결국은 또 길이 곱하기 길이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 길이 단위 3 개가 곱해졌더니 요것도 부피가 나오네. 그지? 같은 성질이 나오는 게 아니고 곱해지면서 새로운 성질이 나와. 길이가 곱해지면 넓이가 나온다. 어. 넓이와 길이가 곱해졌더니 부피가 나오네. 길이가 3번 곱해졌더니 부피가 나오네. 곱이라는 연산은 어떻게 나온다고? 문자나 단위의 곱의 성질은 어떻다고? 다른 분류의 것끼리도 서로 곱할 수 있는데 그게 새로운 성질을 만들어낸다. 새로운 성질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식을 더하고 곱하고 할 건데 그러면서 어떤 새로운 성질이 나오는지 아니면은 그 더하기 곱하기는 어떤 방법으로 더하기 빼기는 끼리끼리 곱하기 나누기는 다른 분류의 것끼리도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식을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리고 식을 조작하는 데 있어서 또 많이 쓰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분배 법칙이라는 거야. 어떤 다항식과 숫자가 곱해질 수도 있고 다항식과 단항식이 곱해질 수도 있고 그 곱하기가 다항식에 각각의 분배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게 될 건데 그 분배 법칙에 대한 생각을 좀 해 볼게요. 유리수에서도 분배 법칙은 생각을 했지. 그런데 똑같은 의미야. 그 문자가 들어와서 조금 다르게 보일 뿐이지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거를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한번 분배 법칙이란 거 자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생각해 보면 되는지 한번 먼저 이제 두 가지로 접근을 해 볼게. 결론만 먼저 말하자면은 다항식 뒤에 곱해지는 아니면 앞에 곱해지는 다항식에 각 항에 수의 부호로 경계지어진 그 각 항에다가 골고루 빠지지 않고 전부 다 분배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이 설명을 듣고 다시 와닿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 먼저 곱하기 연산의 원래 의미를 생각을 해 보면은 묶음이라는 걸로 초등학교 때 배웠을 거야. 만약에 5 곱하기 3 이라는 게 있어. 그지? 음.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은 뭐가 5개 들어 있는 주머니가 총 몇 개 있습니다. 3 묶음 있습니다. 그지? 아니면 거꾸로 생각해도 돼. 3 개짜리 주머니가 5 묶음 있습니다. 좀 교환 법칙 가능하지? 꼭 거꾸로 생각해도 되는 거야 이거는. 그지? 그래서 이렇게 어떤 묶음 단위로 생각을 했단 말이야. 아니면은 이제 연산의 원래 의미가 뭐였어? 곱하기는 5 곱하기 3은 5가 5번 더해진 거야. 이게 한마디로 5 개짜리 묶음이 3 묶음 있습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지? 거꾸로 생각하면은 3이 5 묶음 있습니다. 3을 5번 더하세요. 3 곱하기 5의 의미지 이게. 3 곱하기 5의 의미는 3을 5번 더하세요. 한마디로 3 짜리 묶음이 5 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지? 곱해지는 수, 곱하는 수가 되겠지. 곱해지는 수에 대한 그 묶음이 총 곱하는 수만큼 있습니다. 몇 묶음 있습니다. 이게 배수의 개념이었어. 배수로 증가한다. 묶음 단위로 증가한다의 개념, 곱하기의 개념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다항식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자, 이거는 a 플러스 b라는 다항식이 있지. 그지? a 플러스 b는 뭐야? 어떻게 생각하면 돼? 플러스 a라는 항과 플러스 b라는 항의 단순 나열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지? 플러스 a라는 항과 플러스 b라는 항을 단순 나열해 놓은 이 다항식이 총 몇 묶음 있습니까? 세 묶음 있습니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한마디로 A와 플러스 B가 묶음이 세 세트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플러스 A 플러스 B가 총 몇 묶음? 이렇게 세 묶음이 있는 거지. 그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 주라고? 곱하기의 의미가 원래 더하는 거였어. 이 세 묶음을 더해 주세요. 그러면은 총 A 몇 개 있습니까? 세 묶음이니까 A도 3개 있을 거고요. 그리고 총 세 묶음이니까 B도 3개가 있을 거네요. 그래서 3A 플러스 3B가 됩니다. 식의 모양을 봤더니 앞에서 3이라는 아이가 어떤 다항식에 곱해지면 어떻게 되는 것처럼 보여? 이렇게 각 항에 골고루 분배되는 것처럼 보이지, 결론적으로. 그지? 그래서 이거를 법칙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 분배 법칙이라고 지었다. 결국은 이 A랑 B는 더 이상 연산이 안 돼. 다른 부류 사과랑 배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연산이 안 되고 다른 항으로서 다른 분류로서 이렇게 나열을 해준 거야. 나열을 해 줬는데 어떤 수가 이렇게 다항식에다 곱해진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각각 몇 개 있습니다라고 생각하면 돼. 몇 묶음 있습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A도 3개 있고 B도 3 개가 있을 거지. 그지? 그래서 A도 3개 있고 B도 3 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배를 해 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두 번째 분배 법칙은 이거는 거의 증명에 가깝기는 한데 직사각형의 넓이를 활용해서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 자, 결론적인 모양은 분배 법칙의 모양은 어떻습니까? 다항식의 앞에 숫자가 곱해졌을 때 이 앞에 곱해지는 숫자가 각 항에 이렇게 골고루 분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라는 게 결론이지.
그지? 네, 직사각형 넓이에서 한번 증명을 해 보면은 직사각형 넓이는 뭐야? 가로 곱하기 세로지. 그지? 어. 그러면은 가로가 3 인 가로가 3인 직사각형 가로가 3 이고 세로가 a 플러스 b인 직사각형을 한번 생각해 볼게. 이 전체 직사각형의 넓이가 뭐지? 바로 이거지. 3 곱하기 이게 가로고 a 플러스 b가 세로지. 그지? 근데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생각해 보면은 어디쯤인가 a라는 길이가 있을 거고 왜냐면 이게 a 플러스 b니까. 그지? a라는 길이의 지점이 있을 거고 나머지 길이가 b만큼이겠네. 그지? 그러면은 전체 직사각형 넓이는 사실은 1번 직사각형과 이 나눠 놓은 2번 직사각형 두 개의 넓이를 합한 것과 같지. 왜냐면 똑같은 직사각형이니까.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하는 거야. 전체 직사각형 넓이는 1번 직사각형과 2번 직사각형 넓이와 같습니다. 1번 직사각형의 넓이와 2번 직사각형 넓이의 합과 같습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전체 직사각형 넓이는 당연히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3 곱하기 a 플러스 b가 될 거고 1번 직사각형은 3 곱하기 a가 넓이가 되겠지. 이게 1번 직사각형의 넓이. 그리고 2번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가 3일 거니까 직사각형은 여기가 직각이잖아. 그지? 길이가 똑같겠지. 가로가 3 이고 세로가 b인 3b가 2번 직사각형의 넓이가 될 거야. 그지? 그래서 직사각형의 넓이로도 이게 같음을 증명을 할 수가 있었네. 어. 그러면은 여기 뒤에 다항식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있어도 똑같겠지. 그대로 분배되면 되겠지.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가 있어도 당연히 3이 그대로 각 항에 골고루 분배만 되면 되겠지. 앞에서 곱해진다라는 의미가 이런 거였고 그래서 분배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해서 직사각형의 넓이로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결국은 분배 법칙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뭐냐면은 다항식의 각 항에다가 뒤에 있는 다항식의 각 항, 다항식의 각 항에 앞에 있는 숫자 또는 앞에 있는 문자가 어떻게 앞에 항에만 곱해지는 게 아니고 왜 곱하기라는 거는 이 묶음 전체가 몇 개가 있을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도 몇 개 있을 거고 얘도 몇 개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도 세 개가 있고 얘도 세 개가 있게 될 거야. 각 항에 골고루 분배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게 각 항에 골고루 분배를 해줘야 합니다. 앞에만 곱하는 게 아니고 뒤에도 같이 곱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 각각이 몇 개 있다. 이 의미로 생각을 하면 돼. 음. 자, 그럼 이런 연산의 의미를 좀 생각하면서 이제 그 교과서에 있는 주제들을 하나씩 생각을 해볼 거야. 어. 자, 첫 번째는 단항식하고 숫자. 단항식이 뭐지? 그냥 하나의 항이야. 하나의 항. 하나의 항은 어떻게 연결돼 있어? 수나 문자의 곱으로 연결돼 있어. 그지? 이미 곱으로 연결돼 있는 아이야. 그지? 그러면은 이 이미 곱으로 연결돼 있는 아이와 숫자를 곱해봐야 그냥 하나의 항으로 묶일 것 같아. 그지? 그거는 1단원에서 이미 이거는 하는 방법을 배웠어. 단항식 이미 곱으로 묶인 아이들과 숫자를 곱해봐야 결국은 하나의 항으로 또 묶일 거기 때문에 항 하나를 정리해주는 방법을 그대로 쓰면 돼. 교과서 내용을 읽어보면은 단항식과 수를 곱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단항식에 있는 숫자가 있을 거잖아, 그지? 그 숫자랑 수끼리 곱해서 문자 앞에다가 씁니다. 왜? 우리는 곱하기를 생략하면서 어떻게 한다라고 배웠지? 명확한 거 순으로 한다고 1단원에서 배웠어. 제일 명확한 게 뭐야? 숫자 앞에 써주고 그 다음에 문자 그리고 괄호 안에 있는 식인데 지금 요거 배우는 건 아니고 어디까지? 하나의 항에서 수랑 문자 정리하는 거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 보면 되지. 그지? 수랑 문자가 곱해지면은 수는 수끼리 계산, 문자는 문자끼리 계산 그렇게 한 다음에 곱하기를 생략해 주면서 문자 알파벳 순으로 배열하시고 같은 문자가 여러 번 곱해져 있으면 거듭 제곱 쓰세요 라고 하는 게 항을 정리하는 곱하기를 생략하면서 항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핵심이었지. 그지? 그 원리를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지금 단항식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하나의 항이기 때문에 곱으로 연결이 돼 있을 거고 곱으로 하나의 항으로 묶여 있을 거고 여기에다가 숫자를 곱해 봐야 뭐야? 이거 전체가 그냥
하나의 항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지? 그래서 곱으로 묶어서 항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차피 수를 곱해 봐야 전체가 하나의 항이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항을 정리하는 그 방법과 동일하게 하면 됩니다.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 문자는 문자끼리 계산, 이렇게 해서 같은 문자 여러 번 반복되면은 거듭 제곱 나타내고요. 문자가 여러 개 섞여 있으면 알파벳 순으로 이렇게 생각을 나열을 해 주면 된다. 그렇게 해서 곱셈 생략하세요. 그거니까 1 번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 자, 4x는 뭐야? 4 곱하기 x지. 4x라는 단항식과 하나의 항과 7이라고 하는 거. 이게 또 하나의 곱으로 묶여 버렸네. 그지? 그럼 전체가 하나의 항이잖아. 그러면 4 곱하기 7이라는 숫자끼리 먼저 계산해 줘서 숫자를 제일 앞에 씁니다. 그지? 숫자를 제일 앞에 쓰고 문자는 뒤에다가 알파벳 순, 그리고 같은 문자 있으면 거듭 제곱, 이렇게 해서 계산해 줍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자, 8x라고 하는 단항식이 있지. 이거는 8 곱하기 x야. 8 곱하기 x. 이제 곱하기 생략됐다는 거 보일 거야. 그지? 그러면은 결국은 이거는 8 곱하기 x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7을 의미하는 거지. 어. 곱으로 묶여 있는 얘네들을 뭐라고 한다고? 하나의 항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곱하기를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이렇게 해주면서 어떻게 해라? 깔끔하게 정리해라. 정리하는 순서는 교과서 내가 정해 줄 테니까 어떻게 명확한 숫자 제일 앞에 쓰고 그 다음에 문자 써라. 문자는 알파벳 순, 같은 문자 거듭 제곱 이렇게 쓰세요. 결국은 숫자 먼저 계산하면 어떻게 돼? 약분이 되지. 1, 2. 그러니까 마이너스 14. x를 곱을 생략을 해서 이렇게 나타내 주면은 되겠네. 그지? 자, 나누기 보인다. 나누기 보인다. 나누기 어떻게 하라고? 역수를 곱합니다라고 생각하라고. 자, 마이너스 9y라는 거랑 나누기니까 곱하기로 바꾸면서 마이너스 3분의 1. 그지? 왜 갑자기 마이너스, 원래는 이거 역수치하면은 마이너스 3분의 1 아니에요? 그지? 마이너스 3분의 1 맞아. 근데 우리 앞에 단원에서 유리수 단원에서 배웠지. 마이너스 3분의 1이나 3분의 마이너스 1이나 결국은 뭐다? 부호를 앞으로 꺼내서 생각해 줘라. 이게 같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실제로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나누기로 해서 보여줬지. 그지? 그래서 항상 분모에 마이너스가 가 있거나 분자에 마이너스가 가 있거나 계산하기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분수 전체의 부호로 꺼내서 이렇게 생각해 줘라. 계산할 때. 그게 편합니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이 된 거야. 자, 그럼 이거는 결국은 뭐지? 마이너스 9 곱하기 y라고 하는 하나 곱으로 묶인 단항식이 있었을 거고, 그거랑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숫자 먼저 계산해 줘야겠죠. 약분하고 마이너스는 두 번 곱해지면 플러스지. 그지? 그래서 결국은 뭐다? 3y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었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동일하겠지. 마이너스 16a는 뭡니까? 마이너스 16이라는 숫자와 a가 곱해져 있었는데 곱하기를 깔끔하게 생략해서 숫자 문자 순으로 적어준 겁니다 라고 하는 거고, 나누기니까 역수를 곱한다, 분모 분자 뒤집어 준 거 곱한다 라고 생각하면은 곱하기 2분의 7이 되겠지. 어떻게 하라고? 곱으로 연결돼 있을 때 정리할 때 숫자 숫자끼리 계산해서 정리, 문자 문자끼리 계산해서 알파벳 순 거듭 제곱 정리 생각하면 되지. 자, 약분 될 거고요. 여기는 8 8, 1. 그러니까 8, 7에 56. 마이너스 56a. 부호 항상 잘 생각해 줘야 돼. 부호 까먹지 말고. 그지? 항상 여기 그 마이너스 부호 있습니다. 내가 요거 놔두고 일단은 지금 숫자 먼저 약분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먼저 생각을 해 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생각해 보면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제 단항식 곱하기 단항식도 할 수 있어. 왜 앞에서 다 배웠거든. 생각해 보면. 단항식끼리 곱할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 만약에 3a 곱하기 3a라는 다항식하고 이 ac라고 하는 단항식이 있어.
이거 두 개를 곱하면 어떻게 된다고? 3a는 결국은 3 곱하기 a일 거고 2a는 2 곱하기 a 곱하기 c일 거잖아. 2ac는. 그지? 그러면은 앞에 1 단원에서 우리 이거 간단하게 하는 거 어떻게 했지? 숫자끼리 계산해서 곱셈이니까 교환 법칙 마음대로 쓸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숫자끼리 계산해서 제일 앞에 써 주시고 그리고 문자는 알파벳 순으로 나열해 주시는데 여러 번 같은 게 곱해져 있으면은 거듭 제곱으로 표시해 주시고 알파벳 순으로 나열해 줍니다. 결국은 3a라는 단항식과 2ac라는 단항식. 이것도 곱할 수 있네 우리가. 그지? 이미 배웠어. 그래서 물론 이제 그 1학년에서는 1차식을 배울 거기 때문에 막 2차, 3차까지 문자가 2차, 3차까지 가는 걸 배우지는 않겠지만은 계산은 우리가 할 수 있었다. 라는 것들을 생각해 주면 될 것 같고 그럼 다음 주제, 교과서의 다음 주제 한번 생각해 볼게. 1차식과 수의 곱셈 나눗셈. 1차식하고 수의 곱셈 나눗셈 어떻게 할까? 나눗셈은 기본적으로 크게 고려하지 마. 우리는 지금부터 다 뭐 할 거야? 나눗셈 곱셈으로 바꿔서 계산할 거야. 나누기 어떻게 한다고? 역수를 곱한다로. A란 걸 나눈다는 걸 어떻게? A분의 1을 곱한다로. 생각해서 계산하면 돼. 그렇기 때문에 곱셈 나눗셈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수의 곱셈 어떻게 하면 되냐? 1차식하고 수의 곱셈. 아빠가 앞에서 수와 1차식 이미 곱하기를 한번 보여줬지. 예를 들면서. 그지? 어. 결국은 뒤에 이제 다항식 1차식이란 게 있으면 어떻다고 했어? 만약에 a 플러스 b라는 어떤 다항식이 있었다라고 해보면은 곱하기 3이 되는 순간에 뭐라고? 곱하기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이 묶음이 3번 더해 주는구나. 이 묶음이 3개가 있구나라는 거의 직관적인 의미였지. 그래서 결국은 A라는 항, 플러스 A라는 항도 3개가 있을 거고 플러스 B라는 항도 3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앞에 곱해지면은 결국은 세 묶음이 있으면은 3개, 3개 있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각각의 항에 이 숫자가 분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라고 했지. 그지? 이걸 생각하면 되는 거고 결국은 1차식과 수, 1차식하고 어떤 다항식하고 수는 어떻게 곱하냐? 곱셈? 나눗셈 생각하지 말고 나눗셈 항상 곱셈으로 바꿔서 생각해라. 1차식하고 수를 곱할 때는 분배 법칙, 그지? 분배 법칙, 뭐 대단한 법칙처럼 보이는데 그냥 관찰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하는 거야. 직사각형의 넓이를 이용해서도 생각할 수 있었고, 그지? 그래서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1차식의 각 항에다가 다항식이 있으면 그 다항식의 각 항에다가 어떻게 해라? 앞에 있는 그 수를 곱해서 중요한 건 뭐야? 각 항이라는 거야. 각 항. 하나의 항만 곱해주면 되는 게 아니고 각 항에 골고루 분배를 해줘야 된다. 각 항에다가 그 수를 전부 곱해서 계산을 한다라고 하는 거야. 그치? 1차식이라고 하는 건 뭐지 결국은? 서로 다른 분류의 것들 뭐 사과랑 배 뭐 이런 것들이 따로 더 이상 계산되지 않고 남아있는 형태잖아. 각 항의 나열로 남아있는 거야. 그지? 그러면은 항이 다른 게 따로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지? 그 각 항이 곱해지는 숫자만큼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분배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지? 각 항이 곱해지는 숫자, 곱해지는 수만큼 그 묶음이 존재할 거야. 그지? 그러니까 분배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우리는 매번 계산할 때마다 이 직관적인 의미를 생각할 수는 없고, 이렇기 때문에 분배하면 되는구나를 내가 애매할 때 항상 떠올릴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분배할 때, 계산할 때는 그냥 분배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빠르지. 그지? 계산을 한번 해볼게, 이제. 자, 이거 계산할 때 주의해서 좀 봐야 되는 거는 이제 다항식의 관점에서 곱하기도 할 거란 말이야. 그지? 다항식의 관점에서 이게 실제로 계산할 때 부호를 좀 많이 헷갈리는 것 같아. 이제 뭐 이게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은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요런 건 아닌데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좀 궁금해 하는데 다항식의 관점에서 계산할 때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지 한번 좀 잘 보면 될 것 같고 다항식은 어떤 아이야? 지금 5분의 1이란 숫자 곱하기 15x-20이라는 다항식이 있지. 다항식은 어떻다? 각 항의 단순 나열이다. 플러스 15x라는 것과
마이너스 20이라고 하는 거의 단순 나열이고, 그리고 수의 부호를 통해서 그 경계를 표시해 준 게 다항식이다 라고 했지. 그러면 이거는 그냥 15x라는 것과 마이너스 20이라는 각각의 항이 그냥 나열이 돼 있는 거야. 중간에 플러스로 연결이 돼 있는 거, 생략이 돼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거를 나는 어차피 중간에 플러스라고 하는 기호는 생략할 거니까 막 이렇게 크게 생각 안 할게요. 그냥 이제 분리가 돼 있습니다. 여기가 항의 경계입니다라고 생각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고, 그러면은 5분의 1이 어떻게? 각각의 항에 이렇게 분배가 될 거잖아. 그지? 그러면은 5분의 1 곱하기 15x. 나는 이제 부호 지금 생각하지 마. 부호 생각하지 마. 각 항의 단순 나열할 거야, 지금. 여기에 나는 벽이 있습니다. 항의 경계가 여기 있습니다. 그 항 계산해서, 따로따로 계산해서 그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그지? 그러면은 뒤에는 5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0이 있을 거야. 이게 하나의 항이니까 그냥 이게 그대로 곱해지면 되지.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지? 15x는 결국 15 곱하기 x니까 숫자 계산하면 되지. 약분하면 1, 3. 그러니까 그대로 내려줘. 3x 남습니다. 그지? 그리고 여기는 1, 4. 그대로 마이너스 4 내려주세요. 그대로 각 항의 단순 나열해주면 됩니다. 결과는 뭐다? 3x 마이너스 4다. 이렇게 하면 되고, 뒤에서 곱해줘도 마찬가지지. 자, 다항식의 각 항에 결국은 이 각 항에 6 플러스 6a라는 항과 마이너스 8이라는 항이 마이너스 2분의 1 개만큼 있을 겁니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묶음 있을 겁니다. 물론 마이너스 2분의 1 묶음은 없지만 결국은 분배의 기본 생각은 그거였지. 세 묶음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분배가 된다는 걸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자, 이것도 똑같아. 여기가 플러스로 경계가 사실 있어. 그리고 계산 결과를 그대로 적어주면 돼. 이거지. 그러면은 6a 곱하기 앞에 항에 분배가 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6a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중간에 벽이 있을 거예요. 나 지금 부호 생각하지 마. 그냥 계산해서 그대로 적어줄 거야. 마이너스 8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그지? 그러면은 약분 되겠지. 1, 3. 여기 마이너스 부호 있어. 그러니까 그대로 마이너스 3a라는 항이 내려올 거고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또 이 항에 분배됐을 땐 어떻게 계산됩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해봐야 그냥 플러스지. 나 이제 이거 신경 안 쓸게. 플러스로 해주고 1, 4. 플러스 4죠. 근데 그냥 4 그냥 내려오면 돼? 안 되지. 각 항의 경계는 뭐로 표시해 준다고? 수의 부호로 표시해 준다고. 플러스라고 생각하면 안 돼. 갑자기 플러스라고 해서 플러스 4네? 플러스라고 해서 생략해 주는 순간에 어떻게 돼? 중간에 플러스 기호가 생략이 돼 있기는 하지만은 수의 부호로 그 항의 경계를 표시를 안 해주면은 이렇게 된다고. 그지? 이거 뭐야? 이거는 마이너스 12a지. 그냥 다른 항이 돼버려. 결국은 숫자끼리 곱해지면서 다른 항이 돼버리는 거니까 여기 중간에 있는 거 항의 경계는 항상 뭐로 표시해 준다고요? 이 수의 부호로 표시해 준다고요. 플러스 4니까 여기 제일 앞에 있는 i 빼고는 뒤에부터는 수의 부호 항상 적어주세요. 이게 항의 경계입니다. 라는 거지. 그래서 계산 결과를 그대로 적어주면 되는 거야. 이 항 계산해서 내리고 이 항 계산해서 내리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계산이 빨라지겠지. 자, 나누기 어떻게 하라고요? 역수를 곱한다. 마이너스 7분의 1이니까 결국은 전체 마이너스 앞으로 꺼내서 마이너스 7분의 1이지. 결국은 14 플러스 7y 곱하기 마이너스 7분의 1.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분배해주면 되지. 14 곱하기 마이너스 7분의 1. 그지? 그리고 옆에 모르겠어. 일단은 나도 7y 곱하기 마이너스 7분의 1. 부호 지금 굳이 적어줄 필요 없어. 각 항의 단순 나열하고 있잖아. 그지? 굳이 적어주자면은 지금 뭐 플러스 기호 정도 적어주면 될 건데, 일단은
요거 계산했을 때 어때? 1, 2.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그리고 이거 계산하면은 1, 1 약분되고 마이너스 y지. 그지? 마이너스 y, 마이너스 y. 그대로 적어 주세요. 이렇게. 단순 나열해 주면 된다. 각항 계산해서 단순 나열해 주면 된다. 음. 아니면은 계속 하다 보면 이게 또 보이기도 하거든. 마이너스는 이 마이너스라는 게 곱해진다. 마이너스가 곱해진다라는 거의 의미는 곱해지는 수의 부호를 바꿔버려. 곱해지는 수의 부호를 바꾼단 말이야. 그럼 빠르게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면 돼? 마이너스 곱해지니까 약분되면서 그냥 바로 마이너스 2 나오면 되고, 그지? 플러스 7y니까 마이너스가 곱해지면은 이거의 부호를 바꿔주겠네. 그지? 그러니까 바로 약분되면서 마이너스 y가 나와도 돼. 결국은 그게 뭐야? 각각의 계산을 우리는 계산을 하면서 바로 꺼내주는 거지. 그지? 계산을 하면서 바로 부호를 붙여주는 거지. 이 과정이 생략된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지? 나중엔 빠르게 할 때는 아빠는 지금, 이 과정들 각각의 항이 각각 계산돼서 다시 또 단순 나열되는, 이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굳이 이거를 적는 거지. 나중에 빠르게 계산할 때는 그냥 곱하고 하면서 뒤에 마이너스가 곱해지면 앞에 있는 부호 바꿔서 그대로 꺼내면 돼. 자, 그럼 요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 마이너스 15b라는 항과 플러스 25라는 두 개의 항이 이렇게 단순 나열된 다항식이 있고, 나누기 3분의 5 어떻게 하라고요? 역수를 곱하는 걸로 바꿔주라고. 그럼 마이너스 15b 플러스 25라는 다항식과 곱하기 5분의 3, 그지? 역수를 곱한다 라고 이제 바꿨고, 그럼 각각이 분배되면 돼. 근데 뒤에 플러스네. 플러스는 뭐야? 곱해져 봐야 기호를 바꾸지 않아. 그 수의 곱해지는 수의 부호를 바꾸지 않아. 전부 다 이건 수의 부호야. 그지? 각각의 항이 단순 나열된 거니까 수의 부호잖아. 그지? 그럼 이걸 바꾸지 않으니까 나중에 결과적으로 계산했을 때도 뭔가 숫자가 나왔을 때 마이너스 몇 b 그리고 플러스 뭐가 나와야겠네. 이거 부호 판단할 때 상당히 중요해. 나중에 계산해 놓고 확인할 때도 내가 부호 맞게 계산했는지 잘 봐. 마이너스가 곱해지면 앞에 14 플러스 7이란 거가 부호가 다 바뀌어서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지? 플러스가 곱해질 때는 곱해지는 수의 부호를 바꾸지 않을 거니까 그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면 다항식 나중에 계산했을 때도 마이너스 플러스가 나와줘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은 마이너스 15b라는 항과 5분의 3이 곱해졌고요. 중간에 벽은 알고 있어요. 25 곱하기 5분의 3을 각각 분배해 주면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약분돼서 1, 3, 마이너스 9, b가 나올 거고 3 곱하기 3이니까. 그리고 1, 5 약분돼서 플러스 얼마가 나온다? 5 곱하기 3이니까 플러스 15. 이렇게 각 항을 어떻게 했다? 단순 나열했다. 그 항의 경계는 반드시 수의 부호로 표시해 준다. 이렇게 계산하면 돼. 그럼 이제 이런 계산을 할 때 보면은 중간에 뭐가 허전하잖아. '나 이거 부호 안 적어 줘도 되나? 연산자 안 적어 줘도 되나?' 그러면은 이게 조금 어색한 느낌이 들 때는 어떻게 표시를 해 주면 되냐면은 다항식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 주면 돼. 다항식이 뭐였지? 몇 개의 항의 합으로 연결돼서 이루어진 그 식을 뭐라고 한다? 다항식이라고 했지. 그러면 합으로 연결이 된 거니까 그 생략된 합 있잖아. 그지? 각각의 항의 그 계산을 먼저 할 건데 내가 이 중간에 아무것도 부호를 안 적어 주긴 좀 그래. 그러면은 생략됐던 플러스를 적어 줘도 돼. 그러고 최종적으로 그 항을 계산을 한 다음에 다시 그거를 생략해 주는 과정을 거쳐도 식이 좀 깔끔하게 보이겠지. 그럼 이거를 한번 그 과정을 그대로 한번 표시를 해 볼게. 지금 6a-8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뭐야? 플러스 6a라는 항이 있지. 그 항과
마이너스 8이라는 항이 있어. 그 항이 합으로 연결돼 있는 그거를 지금 합과 괄호를 생략을 해서 이렇게 6a-8 각각의 항의 단순 나열로 나타낸 게 다항식이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면은 사실은 이거였단 말이야. 사실은. 그지? 그러면은 이거를 그대로 생각해 주는 거야. 이게 지금 항의 계산이잖아. 항의 계산인데 이 항의 계산 사이에 뭐만 해주면 돼? 아, 플러스 적어 주면은 조금 더 식이 자연스럽게 보일 것 같아. 그럼 여기서 계산할 때, 자, 6a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이라는 거나 지금 항이 그냥 단순 나열이니까 이거 먼저 계산할 거고 6a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계산할 거고 그리고 뒤에다가 뭐 할 거냐? 이거 할 거지. 마이너스 8이라는 항 전체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야지. 그지? 이거는 8 곱하기 2분의 1 먼저 계산하고 부호 생각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항과 숫자가 그대로 곱해지는 거야. 항과 숫자가 그대로 곱해지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8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해줘야 헷갈리지 않아 나중에. 근데 사실 어떻게 돼 있는 거라고? 플러스 원래 있었는데 생략해 준 거잖아. 그러면 이 항 사이에 벽치기가 좀 그러면은 그냥 플러스라고 생각을 해. 그러고 괄호 쳐줘. 어. 왜? 괄호 왜 쳐줘야 돼? 다른 항이란 거 보여줘야 되잖아. 그지? 다른 항이야. 그럼 이제 식이 조금 자연스러워졌네. 그지? 그러면은 결국은 이거 계산해서 뭐가 나왔어? 마이너스 3a가 나왔고 마이너스 3a 더하기 플러스 4입니다. 그지? 그런데 결국은 다항식은 뭐 하는 겁니까? 이 플러스 덧셈으로 연결된 이 연결 부속 있잖아. 연결 부속 생략하고 각 항의 나열로 그냥 나타내 줄 거라고. 그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3a랑 플러스 4를 그냥 단순 항의 나열로 이렇게 이쁘게 표시해 주면 되겠지. 플러스 4에서 플러스 왜 생략 안 해? 이제는 수의 부호로 항의 경계를 나타낼 거니까. 플러스라고 하는 연산자는 이미 다 다항식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떤 규격을 정하면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연산자를 당연하게 플러스랑 곱하기로 어, 통일을 하면서 곱하기 생략했고 각 항에서 곱하기 생략했고 그리고 항과 항 사이에 이 더하기라고 하는 연산도 생략을 할 거고 그냥 항들의 단순 나열로 표시하기로 우린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생략할게요. 근데 대신에 뭐 해주세요? 플러스라고 생략하지 말고 그럼 곱하기처럼 보이니까 수의 부호를 앞에다가 적어줘서 항이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한번 경계는 좀 알려주세요 하는 거지. 자, 그럼 오늘 한 거 한번 정리해 보면은 첫 번째 이제 그 교과서의 내용을 하기 전에 문자와 단위의 어떤 연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봤지. 어떤 결과를 만드나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되나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봤고 더하기는 결국은 봤더니 같은 분류끼리 같은 분류가 뭔지는 이제 다음 단원에서 설명해 줄 거고 같은 분류끼리 결국은 사과는 사과끼리 배는 배끼리 더하고 빼고 해야 된다. 그런 성질들을 좀 봤고 곱하기는 결국은 다른 성질의 것들도 서로 곱할 수는 있는데 그 두 요소가 결합이 되더라. 결합이 돼서 새로운 성질을 만들어내더라 하는 그런 곱하기의 성질을 좀 봤고 결국은 곱하기로 되면서 곱으로 묶인다라고 하는 개념. 결국은 항은 순화 문자의 곱으로 된 거니까 곱으로 묶어서 하나의 항이 된다. 뭐 이런 개념들을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분배 법칙은 일단은 첫 번째, 분배 법칙을 생각하는 두 가지 방법은 첫 번째는 묶음이 몇 세트다. 초등학교에서 배웠던 좀 곱하기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정의를 생각해 주는 거. A 플러스 B라는 묶음이 세 세트가 있습니다. 결국은 A라는 항도 플러스 A라는 항도 3개, 플러스 B라는 항도 3개가 있을 거니까 각 항에 골고루 이렇게 분배를 해줘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그리고 직사각형의 넓이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 결국은 그 결과로도 마찬가지로 3이라는 숫자 앞에 곱해진 i가 숫자뿐만 아니라 단항식이 될 수도 있고 나중엔 이제 앞에 다항식이 곱해질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 숫자나 어떤 단항식이 곱해질 때는 뒤에 있는 다항식의 각 항에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에만 곱해지는 게 아니고 앞에 있으니까 요것만 곱해줄게요. 아니고 각 항에 골고루 해줘야 돼. 왜? 이 전체가 각 3개씩 있을 거니까 이 전체 플러스 A라고 하는 i와 플러스 B라고 하는 항이 각 3개씩 있는 게 더해질 거니까. 그지?
각 항에 골고루 분배를 해 줘야 된다. 그게 핵심이었고 단항식 이미 곱으로 이루어진 i지 하나의 항이니까 곱으로 이루어진 i 곱하기 수 해 봐야 결국은 뭐다? 하나의 항이고 곱으로 묶여 있는 애니까 결국은 1 단원에서 배웠던 곱을 생략하면서 정리해 주는 그 스킬을 쓰면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다 끼리끼리 계산해요.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계산한 다음에 다른 문자도 연결을 해줄 건데 막 이렇게 뭐 A 곱하기 B를 했는데 C가 되고 그러진 않지. 문자를 어떻게 나열을 해 주라고 숫자 뒤에다가 알파벳 순으로 배열해 줘. 그래야 내가 알아보기 쉬워. 같은 문자 있으면 거듭 제곱해 줘. 이게 곱하기를 생략하면서 정리하는 방법의 핵심이었잖아. 그지? 근데 단항식이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문자가 하나겠지. 그러면 수 하면은 수끼리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숫자 앞에 써 주고 그다음에 문자 뒤에 써 주면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이게 더 큰 범위지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1 차식 이것도 결국은 다항식인데 1 차식하고 수가 곱해진다. 결국은 분배 법칙 쓰세요. 분배 법칙 써서 각각의 항에 나열을 해 주시는데 그 항에 벽이 있다라는 걸 생각하기 어색한 아이들, 중간에 뭔가 연산자나 부호 안 적어 주니까 어색한 아이들 어떻게 하라고 그때는 중간에 생략된 플러스 정도 적어 주고 각각의 계산된 결과 적어 준 다음에 그다음에 항의 단순 나열해라. 플러스 생략하고 단순 나열해라. 생략했던 거 당연한 약속 되살렸다가 다시 생략해 줘라.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 단원을 끝냈고 이 단원도 이제 연산 책 풀면서 연습 많이 해 보고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하자.